이번 강의에서는 복소수의 계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복소수는 실수부와 허수부로 구성된 그러한 수입니다. 이 복소수는 표현할 때 실수부와 허수부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 복소 평면에서 표현해보면 실수부 A 크기, 또 허수부 B 이렇게 해서 복소 평면상에서 2차원적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2차원 벡터하고 거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복소수의 표현 방법, 직교 좌표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삼각 함수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 극좌표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 지수 함수 형식으로 표현하는 방법, 오일러의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바뀔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직교좌표 형태일 때는 벡터이기 때문에 A, B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극좌표 형식으로는 이제 이것이 크기와 요 사이의 각, 위상각 이걸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복소수는 여러 가지로 직교좌표, 삼각 함수 형식, 또 극좌표 형식, 지수함수 형식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벡터 복소수 A, 또 복소수 B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복소수의 덧셈과 뺄셈을 보겠는데요. 먼저 복소수의 덧셈을 보겠습니다. 복소수의 덧셈은 두 복소수가 있을 때 이것을 더하면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더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간단하게 더해지죠. 그리고 복소 평면상에서는 벡터하고 같다 그랬죠. 복소 평면상에서 표현될 때 복소수는 벡터, 2차원 벡터하고 똑같다,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와 B, A 벡터, B 벡터, B 벡터처럼 벡터로 표현이 되죠. 실축, 가로축이 실축, 세로축이 허축 이렇게 될 때 이 복소수 A, 복소수 B는 이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그죠? 표현이 되고 요것은 벡터하고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두 개를 더한 거는 벡터하고 똑같죠.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요 벡터를 평행 이동시키고 평행 이동시켜서 만나는 점을 이은 요 벡터 요것이 이제 요 복소수를 두 개 더한 거하고 이제 같은 거죠. 자, 그리고 삼각형법으로 하게 되면 A라는 복소수에다가 B라는 복소수를 더하면 A, B 두 개를 더한 것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화살표의 끝을 따라서 이렇게 쭉 이어주면 이것이 이제 삼각형법이 되는 거고요. 다각형법은 여러 개의 벡터 A, B, 또 C 이렇게 A, B, C 이렇게 있는 거죠. 이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세 개의 벡터가 있을 때요. 자, 이것을 이 끝을 따라가는 거죠. 끝을 따라가서 이와 같이 A 벡터, B 벡터, C 벡터는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사실은 여기 있는 거죠. 자, 이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A 벡터는 여기 있고 B 벡터는 여기 있고 C 벡터는 이렇게 있을 때 이것을 삼각형법, 다각형법으로 따라가야 되니까 B 벡터는 평행 이동시켜서 이렇게 끝에 A 벡터의 끝에 맞추고요. A 복소수의 끝에 맞추고 그 다음에 C 벡터는 C 복소수는 이렇게 옮깁니다. 평행 이동시켜서 여기에 끝에 맞춰서 하면 요 세 개를 더한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B, C 세 개의 그 복소수를 더하면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프로 표현한 거고요. 기하학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이 그대로 더하는 A 플러스 복소수 A, B, C를 더하면 각각의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복소수의 뺄셈은 실수분은 실수부끼리, 허수분은 허수부끼리 빼주면 됩니다. 이와 같이 빼서 해주면 되고요. 자, 이것을 이제 기하학적으로 이 복소 평면상에서 표시를 해보면 A 복소수가 있고요, B 복소수가 있죠. 근데 A 복소수에서 B 복소수를 빼는 거예요. 자, 이 빼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비복소수를 이 반대로 해줍니다. 반대. 그러니까 이제 공액복소수가 되는 거죠. 공액복소수 보호를 반대로 해서 공액이 아니라 마이너스를 해주는 거죠.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쪽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향하게 되고요. 자, 이거하고 이거 A 복소수하고 마이너스 B 복소수하고 자, 이게 벡터죠, 사실은. 벡터나 뭐 복소수나 같습니다. 여기서는. 여기 두 개를 이제 더하면 되죠. 그래서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마이너스 B 벡터를 이렇게 이동시키고 A 벡터를 이렇게 이동시켜서 만나는 요것이 이제 A-B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평행사변형법으로 해도 이제 상관이 없죠. 역시 이제 여기에 마이너스 B 벡터가 있으면 이동시켜서 A 벡터의 끝에다가 놓고 이렇게 따라가면 이것이 이제 그 결과가 되니까요. 자, 하여튼 이 복소수의 뺄셈은 이런 식으로 기하학적으로는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계산은 이와 같이 각각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빼서 계산하게 되겠습니다. 자, 복소수의 곱셈은 직교좌표 형식으로 했을 때는 이와 같이 곱셈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곱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곱하고 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한 과정에서 이 j가 두 개고 곱해지면 마이너스 1이 되죠. j제곱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극좌표 형식으로 표현했을 때는 곱셈은 크기는 크기끼리 곱해주고요. 요 위삼각, 평각은 평각끼리 더해줍니다. 이와 같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되고요. 지수함수 형식일 때는 마찬가지로 크기는 크기끼리, 그 다음에 위삼각은 위삼각끼리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복소수의 곱셈을 할 때 직교좌표 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 할 수 있는데요. 직교좌표 형식으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극좌표나 지수함수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간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소수의 곱셈을 할 때는 직교좌표 형식을 극좌표 형식으로 바꿔서 지수함수 형식이나 이런 쪽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는 것이 훨씬 간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공학용 계산기에서는 이 직교좌표를 극형식으로 바꾸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그 키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면 훨씬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복소수를 삼각함수 형식으로 표현했을 때 복소수의 곱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복소수 A는 이와 같이 삼각함수 형식으로 표현했고요. B도 이와 같이 표현했죠. 그러면 이것을 전개할 수 있죠. 전개해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또 계산을 하면, 전개를 하면, 곱해서 전개를 하면 이와 같이 되죠. 이와 같이 실수부, 허수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자, 실수부를 보시면 이것은 코사인 정리죠.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서 코사인 정리예요. 이와 같이 되기 때문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것은 삼각함수의 그 덧셈 정리의 사인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자, 이것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복소수, 이 삼각함수 형식으로 표현된 두 복소수를 곱하면 크기는 크기를 곱해지고 위삼각은 위삼각끼리 더해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소수의 곱셈을 기하학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소 평면상에서 벡터 형태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복소수 A 벡터, 복소수 B 벡터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크기와 그죠? 크기와 방향, 알파 요거죠. 알파 위삼각. 또 B 복소수도 B 벡터 형태로 크기와 크기 요 화살표의 크기요. 그 다음에 요 각도 위삼각 베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두 개를 곱하면 복소수 두 개를 곱하면 크기는 크기끼리 곱해지고요. 그러니까 요 A 크기에다가 B 크기가
곱해지는 거죠. A 크기에다가 B 크기가 곱해지는 거고요. 이제 비배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다음에 A 벡터 복소수는 요 알파잖아요, 위상각. 그리고 여기가 베타죠. 자, 그러면 요 두 개가 더해지는 거죠. 두 개가 더해져서 이렇게 됩니다. 두 개가 더해져서 요만큼 이렇게 이동해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A 복소수를 기준으로 하면 A 복소수에다가 B 복소수의 크기를 곱하고 위상은 어떻게 됩니까? 알파에다가 요 베타를 더해서 요 베타만큼 더해서 이렇게 이동해 가는 그러한 복소수, 그러한 벡터가 되는 거죠. 나눗셈의 의미를 먼저 보겠습니다. 나눗셈의 의미는 A 복소수가 있을 때, 또 B 복소수가 있을 때 각각의 크기가 있는 거죠. 알파, 요 크기가 있고 위상각이 알파, 베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나눗셈이니까 A 복소수 나누기 B 복소수 이렇게 했을 때 그거의 크기는 나누어지고요. 요 각은 두 개를 뺀 거죠. 요 알파에서 베타를 뺀 거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뺀 각인데, 자, 이거를 이제 A 복소수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A 복소수에다가 B 복소수의 크기를 나누고, 그죠? 나누고 크기는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각은 알파에다가 베타만큼 빼주는 거죠. 뺀 요만큼 간 그런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자, 결국은 이제 A를 기준으로 표현한 거고, 아까는 두 개를 곱하고 위상각을 뺐을 때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결국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같은 얘기인데, A 복소수를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크기를 B로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알파에서 베타만큼 뺀 요 위치로 이동해 가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복소수의 나눗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소수의 나눗셈 직교좌표 형식으로 나눗셈을 할 때는 이와 같이 표현이 되겠죠. 복소수 AB가 이와 같이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러면 먼저 분모 실수화를 해야 되죠. 복소수를 간단히 하는 방법은 분모를 실수화해 주면 이제 간단히 되는데요. 분모를 실수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분모의 이 복소수의 공액 복소수, 켤레 복소수를 각각 분자 분모에 곱해주면 됩니다. 자, 이러면 앞에 이거하고 똑같죠, 그죠? 분자 분모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해도 똑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모는 이와 같이 간단하게 되고요. 분자는 이것을 정리하면 이와 같이 되겠죠. 자, 이것을 다시 이와 같이 두 개를 실수부, 허수부를 나눠서 쓰면 실수부와 허수부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 거죠.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극좌표 형식으로 표현하면 크기는 크기끼리 나누어지고요. 이 위상각은 위상각끼리 빼지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수 함수 형식으로 해도 역시 마찬가지죠. 크기는 크기대로 나누어주고 그 다음에 위상각은 빼주는 이런 형태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삼각함수 형식으로 나눗셈을 할 때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증명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나눗셈을 할 때 삼각함수 형식으로 복소수 A, 복소수 B가 이와 같이 표현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한 것처럼 이 분모의 공액 복소수 있죠? 공액 복소수를 이와 같이 곱해 줍니다. 분모의 이 부분만요. 이 부분만 크기는 놔두고 이 부분만 공액 복소수를 분자 분모에 각각 곱해줘도 위에 거하고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분자 분모 이제 각각 계산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을 계산하면 이와 같이 되고요. 자, 분자는 이렇게 다 각각 전개를 해줘야 되죠. 전개를 하고 또 이렇게 전개하고 전개하면 전개해서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괄호가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게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는 코사인 정리에 의해서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될 수 있죠. 자,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요거죠, 요거.
요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간단하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 부분은 뭡니까? 이것은 코사인 알파 베타 제곱 플러스 사인 베타 제곱은 1이죠. 항상 1입니다. 그죠? 제곱하면 1이 되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1이 돼서 안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크기는 크기끼리 나누어지고 위상각은 위상각끼리 빼지는 이런 형태로 계산이 됩니다. 자, 기하학적인 표현은 앞에서 우리가 곱셈할 때 그때 설명을 했습니다. 복소수의 거듭 제곱인데요. 복소수를 n제곱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극좌표나 지수함수 형식으로 표현하면 또는 상가함수 형식으로 표현하면 이것을 계산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복소수 a를 이와 같이 표현했죠. 직각좌표 형태로. 그 다음에 상가함수, 극좌표, 지수함수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을 n승, n번 곱하는 거죠. 그랬을 때 n승을 해주면 크기는 n승을 해주는 거고요. 위상각은 n배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지수함수 형식으로 또 상가함수 형식으로 표현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드무아브르 정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된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두 개의 복소수를 같은 복소수를 곱하면 이게 같잖아요. 크기가 같기 때문에 두 개 곱해지면 a의 자성이 되고요.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세타는 두 개가 더해지잖아요. 그렇죠? 세타 플러스 세타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2세타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한 번 더 곱하면 여기다 한 번 더 곱하면 a의 3승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3세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위와 같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두 복소수가 이와 같이 있을 때 사칙 연산을 해보라 라는 건데요. 자, 이 덧셈일 때는 각각 실수부끼리 허수부끼리 더해주면 되고요. 뺄셈은 빼주면 되죠. 각각을 빼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곱셈일 때는 이와 같이 전개를 해주면 되죠. 전개를 해서 정리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이와 같이 되는 거고요. 자, 나눗셈일 때는 분모 실수화를 하죠. 자, 이것에 공액 복소수를 곱해서 분자 분모에 각각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같죠. 앞에 거랑 같기 때문에 분자는 계산이 돼서 이와 같이 나오고요. 이와 같이 요거를 곱하면 4가 되고 요거 두 개를 곱하면 이게 JJ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1이죠. 그래서 5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요렇게 곱한 거와 이렇게 곱한 거는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없어지죠. 분자는 이것도 역시 전개를 해서 이와 같이 전개를 해서 계산을 하면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이 되는 거죠. 각각을 나눠줍니다. 나눠주면 요가 나눠주고 이렇게 나눠주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됩니다. 자, 이 덧셈과 뺄셈은 이와 같이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곱셈과 나눗셈은 여기서는 직각좌표로 했는데 직각좌표로 여기서는 뭐 간단하게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극좌표로 표현하면 훨씬 더 간단해요. 극좌표로 표현하면 훨씬 더 간단하기 때문에 극좌표로 보통 곱셈과 나눗셈은 표현해서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복소수가 이와 같이 직교좌표 형식으로 하나는 표현이 되어 있고 하나는 극좌표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이럴 때 곱셈과 나눗셈을 이제 하라는 건데요. 먼저 이것이 곱셈과 나눗셈을 할 때는 극좌표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간단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계산하기가요. 자, 그래서 A 복소수 A를 극좌표 형태로 바꾸어 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2를 묶어냈죠. 인수분해에서 2를 묶어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한번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특수각이기 때문에 이게 1이고 요 높이가 루트 3이죠. 그렇죠? 요러한 거죠. 그렇죠? 요러한 삼각형이죠.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많이 본 거예요. 이게 이제 2가 되겠죠. 크기가. 이거는 이제 정삼각형을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을 반으로 나누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루트 3이 되죠.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요겁니다. 요게 60도가 되죠. 60도. 특수각이죠. 여기 60도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크기가 2고, 그죠? 2고, 크기가 2고, 이 편각, 위상각이 3분의 파이, 60도가 되는 거죠. 자, 그거가 이렇게 해서 삼각함수 형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자, 이것을 다시 극좌표 형태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개를 곱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이것이 라디안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여기도 라디안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두 개를 곱하면 이 두 개 크기끼리 곱해지고 위상각은 위상각끼리 더해지는 거죠. 자, 더해집니다. 자, 그러면 크기는 이제 8이 됐고요. 자, 위상각은 어떻게 됐습니까? 3분의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이렇게 하면 6으로 통분이 되죠. 2파이 플러스 파이 이렇게 해서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이것을 다시 직교좌표 형태로 바꿔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공식 이용해 주면 되죠. 직교좌표 형태로 바꾸면 이것은 8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j 사인 2분의 파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서 이거는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고요.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죠. 그래서 J항만, 허수항만 남게 되죠. 그래서 J8이 되겠습니다. 나눗셈인 경우 복소수 A 나누기 복소수 B는 이와 같이 극형식으로 표현했고요. 크기는 크기대로 나눠지고 위상각은 빼주면 되죠. 자, 그래서 이것을 나눠서 계산했고 빼준 거 계산했고요.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직교좌표 형식으로 다시 바꿔줬죠. 바꿔줬습니다. 바꿔주는 방법은 역시 2하고 코사인하고 6분의 파이 더하기 j 사인 6분의 파이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이거 6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고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여러분 계산할 때 6분의 파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정삼각형 그려야 되죠. 정삼각형을 그리고 요게 1이 되고요. 이게 60도죠. 여기 30도죠. 30도. 그러면 여기 직각삼각형이고 여기 루트 3이죠. 그러면 코사인 30도 6분의 파이니까 코사인 30도는 이렇게 되고 요 각에 대해서는 이렇게 밑변이 되죠. 그래서 2분의 루트 3이 되고 사인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2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이 거듭제곱이죠. 이 복소수가 삼각함수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고 거듭제곱 6번 이제 곱하는 그런 문제가 되고요. 자, 이거는 직각 좌표계로 표현된 복소수를 6번 곱하는 이런 문제인데요. 이것을 하는 방법은 우리가 드무아브르 정리를 이용하면 되죠. 여기는 크기는 이제 1이기 때문에 1을 6번 곱해도 그냥 1이고요. 그 다음에 위상각은 6번 더해야죠. 더해야 되니까 더한 것을 곱셈으로 표현할 수 있죠. 6번 더하니까 6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면 이와 같이 되고요. 자, 사인 2파이는 0이죠. 0이고 코사인 2파이는 1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1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거를 직각좌표 형태로 표현된 것을 그대로 6번 곱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힘든 일이죠. 아주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극좌표 형태로 바꿔주면 극좌표 형식으로 바꿔주는 것은 앞 페이지에서 요 같은 예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이것을 6번 곱하는 것은 크기를 6번 곱하고 그죠? 이에 6승이 되고 위상각은 6번 더해줘야죠. 6번 더해주니까 곱셈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앞에 거 계산한 거고요. 자, 이것도 역시 이제 곱하기를 하면 360도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이것을 다시 이제 직교좌표 형태로 바꿔주려면 이와 같이 삼각함수 형태로 다시 바꿔줍니다. 그러면 360도 플러스 j 사인 360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것은 사인은 0이고요. 이것은 코사인은 1이기 때문에 64만 남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 복소수를 곱셈과 나눗셈을 할 때는 극좌표 내지는 삼각함수, 지수함수 형태로 표현해서 계산하는 것이 편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덧셈과 뺄셈을 할 때는 직교좌표에서 계산하는 것이
편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